1997년 IMF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전 세계 12만 명 해고, 한국 341만 개 일자리 위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엔 블루 칼라가 아닙니다. 화이트 칼라가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를 나온 천재들도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이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2025년 전 세계 테크 기업에서 12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2024년에도 12만 명, 2023년에는 26만 명. 이들은 성과가 나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된 게 아닙니다. 단지 인공지능이 그들의 자리를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뭘까요? 피해자가 블루 칼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도 인턴십 하나 구하지 못하는 시대. 회계사, 변호사,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인공지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화이트 칼라 직업들이 인공지능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국영수 학원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기술을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직업은 안전할까요?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째, 왜 하필 화이트 칼라가 더 위험한지. 셋째,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20여 분간 최신 데이터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의 태동지, 실리콘밸리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257개 기업에서 12만 2,549명이 해고됐습니다. 아마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천에서 수만 명 단위로 감원을 단행했죠. 2024년엔 기술 전문가 해고율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이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사상 최대입니다.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비용을 통제해야만 인공지능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투자할 수 있다. 작은 회사일수록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사람을 내보낸 돈으로 인공지능을 사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자리에 인공지능을 심고 있는 거죠. 코딩, 번역, 고객 상담,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직종부터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인공지능 금융자문 시스템을 도입해 수백 명 규모의 중간 관리자급 인력을 줄였고, 법률사무소에선 계약서 검토와 판례 검색을 인공지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큰 기업들이 작은 회계사무소와 세무사무소를 인수해서 모든 기장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돌리고 사람은 영업만 시킨다고 합니다. 한때는 개발자, 코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몸값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은 여기저기서 모셔가기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스탠포드를 나와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인턴십 하나 구하기 힘듭니다. 교수님들이 우리 제자들 취업시켜야 되는데 라고 고민할 정도입니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도 스탠포드를 거쳐간 인물들이죠.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자 취업 보증수표였던 스탠포드 공대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22세에서 25세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2025년까지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엔 10명의 주니어 개발자가 맡던 일을 이제는 숙련된 엔지니어 2명과 인공지능 에이전트 1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신입을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도구와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이미 다뤄본 실무형 인재만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노동 유연성이 낮아 법적으로 해고가 까다롭죠. 그래서 기업들은 채용 동결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신규 채용을 아예 닫아버리는 겁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에서는 요즘 신입사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IT 스타트업 업계의 채용 공고 2021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2024 사회동향 보고서를 보면 사무직의 인공지능 노출도는 100%입니다. 관리직도 65%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를 341만 개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일자리의 12%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고임금 고학력 근로자일수록 인공지능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비반복적 인지적 분석적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한 연구 용역 중소기업은 최근 직원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코딩과 엑셀 등 문서 업무가 많은데 챗GPT와 클로드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던 단순 컴퓨터 업무들이 인공지능으로 순식간에 처리되니 굳이 인력을 쓸 필요가 없었다. 3명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회사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채용 계획은 없다. 정리하면 전 세계적으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해고 러시는 한국까지 퍼졌고 스탠포드 졸업생도 취업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하필 블루 칼라가 아니라 화이트 칼라가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1900년대 초 자동차가 발명됐을 때 마부와 마차 제작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 도로 건설, 주유소, 정비소, 보험, 운송업 등 수십 개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죠. 자동차 한 대가 수십 개의 산업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대상이 특정 산업이나 물건이 아니라 인간 자체입니다. 정확히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벤처비트의 게리 그로스먼 부사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존 기술과 같이 단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 작업을 대체한다. 시티그룹은 은행업 일자리 중 54%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KDI 연구에 따르면 전문직도 경력 초기 수준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 자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층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중심으로 고용과 임금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과거처럼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27년까지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9,7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관리 감독하고 의사결정하는 소수의 경력자만 선호하고 고용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솔로프레너, 혼자서 기업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1인 스타트업 비율은 2015년 17%에서 2024년 3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엔스로픽 최고 경영자는 내년이면 1인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버 뉴욕지사장 출신 조시 모어는 2023년 음성 요약 앱 웨이브 AI를 출시, 8개월 만에 월 매출 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개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혼자 앱을 만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장님들도 여러 개 인공지능 유료 모델을 구독하면서 사람을 안 뽑습니다. 기획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혼자서 기업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30명이 넘는 1인 창업가와 예비 창업자들이 솔로프레너 커뮤니티에서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스웨터, 강의를 넘어 혼자 앱을 개발하는 1인 기업도 많습니다. 유튜브 68만 구독자 한 코딩 대표는 바이브 코딩으로 1인 창업이 대세가 됐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인공지능은 과거 기술과 달리 인지 능력을 대체하고 있어 화이트 칼라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 덕분에 1인이 기업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맥킨지는 2030년까지 최대 8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8억 9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길까요? 첫째, 인공지능 머신러닝 전문가와 데이터 엔지니어. 둘째, 인공지능 오케스트레이터. 인공지능 도구들을 조율해 최고 품질의 결과물을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셋째,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전문가. 넷째, 농업 장비 운영자 등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현장의 실무 전문가들입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 자료를 인용해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보완 가능한 일자리가 대체 가능한 일자리보다 더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료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농담처럼 유망한 직업은 배관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 필요한 건 빠른 학습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의 학습입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의 한계와 활용 방식을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API를 실무에 통합하는 능력. 둘째, SQL 데이터 분석 기본기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로직을 설계하는 능력. 셋째, 인공지능에게 어떻게를 맡기기 전에 무엇을 왜 풀어야 하는지 정의하는 문제 발견력입니다. 단순 코딩 테스트보다 인공지능 도구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기여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프로젝트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자를 우선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가르쳐야 하는 신입보다는 이미 인공지능 툴과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다뤄본 실무형 인재가 선호됩니다. 지금 당장 챗 GPT, 클로드, 코파일럿 등을 활용해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웬만한 의사, 박사보다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고 지식 수준이 높은데 과연 국영수 학원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기술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운동선수, 요리사, 예술가?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지식 암기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새 일자리에는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딩을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구조화하고 패턴을 찾고 알고리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질문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6개월마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생 학습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가 나오면 빠르게 학습하고 적용하는 능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부터 한국까지, 스탠포드 졸업생부터 중소기업 직원까지. 둘째,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건 노동이 아니라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고학력, 고소득 직업군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셋째, 하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1인 기업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솔로프레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넷째,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필수이며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챗GPT, 클로드, 코파일럿 등 인공지능 도구를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둘째, 자신의 직업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인공지능은 계속 진화합니다. 우리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